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스포츠의 봉화씨입니다. 지난 일요일 제21회 러시아 월드컵이 모스크바에서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레 블루의 푸른색 군단 프랑스가 20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이어서 복수 우승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보다 아트사커를 구사하는 불란서보다 더 월드컵에서 많이 우승한 나라는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3개의 나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샹젤리제 파리 거리는 큰 소동이 벌어지면서 약탈과 경찰에 대한 투석까지 일어났지만 다행히 커다란 메이저 불상사 없이 끝났다는 후문입니다. 반면 아쉽게 2위에 그친 크로아티아는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경상도 크기의 인구 400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강력한 유럽 국가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결승전까지 올라가지고 전반 한때 프랑스와 1대1 동점을 이루기도 했죠. 첫 우승의 꿈을 미뤘지만은 4년 뒤 보다 나은 내용을 다짐하면서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저희들 모두의 관심은 이미 끝난 러시아 월드컵보다는 4년 뒤 카타르, 8년 뒤 북미 월드컵에 쏠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유일하게 손을 사용하지 않는 축구입니다. 영어로 풋볼이죠.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로 사커로 변형되어 있긴 합니다만 4년 뒤 카타르 대회는 그 여름철 6월에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무더위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겨울철인 11월 달에 시작해서 역시 겨울철인 12월에 결승전을 치르는 그 기이한 파행적인 대회 기간으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참 리그에 바쁜 유럽과 남미 국가들은 자신들의 수입과 인기와 관심도가 떨어지게 됐다면서 카타르와 FIFA 측에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이 난 일이라서 11월 달에 겨울올림픽이 4년 뒤 카타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자, 다시 그 프랑스 월드컵을 점검해 보면은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 선수들은 그 정부로부터 최고의 훈장인 레종 도네르, Legion of Honor, 명예 군단 훈장이죠. 그 영어로 번역하면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잉글랜드는 아깝게 크로아티아에 지면서 결승행이 좌절된 데 이어서 3, 4위전에서 두 번째로 만난 벨기에에 또다시 져가지고 4등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이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잉글랜드 축구팀의 자국 팬들의 비난이 굉장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축구 종주국이란 자존심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막판 그 세트피스 외에는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노출했다면서 그 대표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대표팀에 퍼부어지는 그런 비난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잉글랜드가 그 라이벌 이웃국가 프랑스가 두 번째 정상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축구 개혁 프로그램을 유지할지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4년 뒤 카타르에 이어서 8년 뒤 월드컵 제23회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상 초유의 3개 나라가 공동 주최하는 북미 대회로 열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4분의 3, 75%의 대회를 열게 되고 개막전과 결승전까지 모조리 미국에서만 열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야말로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때부터 확실히 48개국으로 참가국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 조별리그 포맷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4개 나라가 한 조로 3경기를 조별리그를 하고 16강전부터 토너먼트로 들어갔었죠. 그렇지만 8년 뒤 미국 월드컵부터는 나라가 많아진 탓에 48개 나라가 3개 나라로 한 조로 묶입니다. 4개 나라가 아닌 3개 나라가 16개 조로 묶여서 그 16개 조에서 3나라 중에서 2등 이상 차지하면 32강 토너먼트에 오릅니다. 32강부터 낙아웃 스테이지, 단판 승부가 되는데 토너먼트 경기가 하나 늘었지만 조별리그 경기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결승전까지 치르는 한 팀 경기는 7개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별리그가 2경기로 줄어들면서 매 경기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기존의 4개 나라 경기는 3차전 조별리그가 사실 의미가 없었죠. 이미 탈락과 16강행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전 선수를 빼고 치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맥이 풀렸는데 이제 8년 뒤 월드컵부터는 그런
버리는 경기가 전혀 없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2연패를 노리는 독일을 2대0으로 꺾어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긴 했지만 약간 아쉬움이 남았죠. 일본은 반면 16강에 극적으로 올라가지고 3위를 차지한 벨기에를 후반 종반까지 2대0으로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20여 분을 남기고 3골을 허용하면서 아깝게 사상 첫 8강 진출이 좌절이 됐는데, 만약 일본이 이 경기를 잘 지켜서 8강에 올랐더라면 브라질도 이후 4강에 오를 가능성도 있었지 않을까. 올해 브라질 전력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8강행 기회가 너무나 아쉽게 날아가고 말았죠. 이런 경기를 한번 놓치게 되면 그 후유증이 몇십 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아시아에서 4년 뒤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또다시 더 좋은 성적을 올릴지, 그것 또한 우리 한인 팬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